안녕하세요. 절대급TV의 용판 PD 한 PD입니다. 자,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온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자,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거래가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매물도 신문에 보니까 한 2억 이상 떨어지는 급매물도 시장에 나오고, 또 반면 전세는 폭등을 하니까 뭐 2억씩 올리고, 자, 그런 시장이, 그런 혼란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장을 세 단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억 이하의 아파트, 9억에서 15억까지의 아파트, 15억 이상의 또 고가주택. 자,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이제 거래는 힘들고, 자, 9억에서 15억 이하의 주택도 역시 거래는 줄어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9억 이하의 아파트는 쪽으로 또 돈을 몰아가게 풍선 효과 때문에 요즘 또 호가를 또 올려서 나온다고 하고, 자, 그런 혼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가 어떤 그 9억 이상의 아파트보다 가치가 뛰어난 아파트는 아니니까 어떤 상승에는 한계가 있겠죠. 어떤 유동성 머니가 조금 들어가서 가치 이상의 가격을 만들어서 거품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산 위에서, 산 정상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관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시장이, 이런 대책이 폭탄이 떨어졌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서울시장이든 수도권 시장 또는 지방시장, 뭐 광역도시 시장, 어느 시장이든 지금은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돈의 흐름이, 돈이 어디로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찾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뭔가 이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에 들어가지 마시고, 자, 그런 걸 관찰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보자에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중급 이상의 투자를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저도 이제 그 부동산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도 뭐 부동산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닙니다. 뭐, 저 역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저라고 뭐 어떤 많은 상품을 투자해본 것도 아니고, 제가 투자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한번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자,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또 부셔야 됩니다. 항상. 결국은 부동산 투자 또는 공부라는 것은 편견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 고정된 생각, 자, 그것을 부시고, 또는 그 지역의 어떤 가격에 대한 고정관념, 자, 그런 것을 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부시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저 역시도 많은 강사들을 찾아 어떤 그 지역의 전문가들 또는 어떤 특별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편견을 부셔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 몇 가지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가.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점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느끼는 점은, 많은 이제 부동산 강의장에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부동산 강의장에 오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해서 어떤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죠. 일반 뭐라 그럴까요? 뭐 집 한 채 사셔가지고 조금씩 재산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여러 주택을 사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죠. 자,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 뭐 한 채 또는 뭐 두 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항상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제가 그런 이제 상담도 많이 받고 그런 글들을 많이 읽습니다. 이제 댓글로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무슨 주택을 사고, 그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주택을 사도 될까요? 이 주택이 꼭지가 아닌가요? 뭐 그건 그 시장이 바닥일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상승의 전환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한 심리가 폭락할 때도, 그 바닥일 때도 살 때도 불안해하고, 가격이 상승 턴할 때도 불안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확실히 막 올라갈 때는 오히려
불안해 않고 그냥 용감하게 사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게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 현상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자, 그것은 간단합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공부를. 자,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부동산에 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나. 내가 내 자산을 전부 다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공부를 안 했을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본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 사도 그리고 상승 턴에 사도 불안한 거죠. 그리고 꼭지에 살 때는 오히려 다 서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더 올라갈 것처럼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죠. 어떤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꼭지에 딱 잡는 겁니다. 자, 그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해야죠. 지금 현재의 삶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은퇴할 쯤에 자산을 몇십억대로 만드는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엄청나게 고민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젊어서부터 제 개인적인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젊어서부터 역시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젊어서부터 수십억 그때부터 수십억을 벌어야 된다. 자, 그런 욕심을 갖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화려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뭐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고 비교적 유복하게 살았는데도 저는 그걸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어려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강북에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강북에서 살면서 강남에 살아야 된다. 강남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강렬한 욕심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남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강남에 살아도 화려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저도 젊어서부터 주식을 했던 거죠. 주식. 물론 주식으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지만 부동산으로 들어온 거죠. 자, 어떤 그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자,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부동산에 관한 책을 다 읽었겠죠. 젊었을 때는 다 읽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투자도 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성과도 얻어보고 자,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또 어떤 성과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투자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겠죠. 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조금 내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부동산 공부에서는 중요한 거는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장의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축이었죠. 당연히 서울 수도권 신축이었다는 거죠. 물론 뭐 지방광역시 재개발 재건축의 뭐 어떤 그 신축. 자, 그런 것도 재개발 재건축도 결국은 신축이죠. 결국은 신축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신축이었다. 지난 2006년의 사이클은 버블 세븐이었다면 이번 그 상승의 사이클은 핵심 입지 안으로 들어온 도심 안으로 들어온 그 신축들 서울 그러니까 강북의 마용성 그다음에 신촌의 그랑자이 신촌 뭐 수배 아이파크 경희궁 자이 자 그런 핵심 입지 도심의 핵심 입지에 신축이 떴던 거죠. 자 그게 강렬한 시세를 보여줬던 거죠. 자 그걸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장은 신축이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음 시장 뭐 내후년의 시장은 무엇인가 그 트렌드를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투자할 때는 전 신축이라고 봤습니다. 뭐 그걸 그 당시에 어떤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특별하게 연구를 해서 그게 신축이다. 뭐 그렇게 잡은 게 아니라 몸에 밴 거죠. 어떤 시장에 저는 항상 참여를 했고 제가 이제 예전에 부동산도 했고 그러면서 그 시장에 항상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뭐 삼성지구를 살려다가 타이밍을 딱 놓치니까 신축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런 그 타이밍을 놓칠 때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저는 빠르게 캐치를 한 거죠. 신축이구나. 그러면 저도 재개발 재건축을 했던 사람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안에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조합이 취소된다든지 여러 뭐 법정 소송 때문에 늘어진다든지 기간이. 자, 그런 것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승 초반기에는 신축의 분양권을 쉽게 살 수 있는 시기였죠. 자, 요즘같이 뭐 신축의 분양권을 쉽게 살 수 없는 시기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서 입주권을 살 수 있지만 초창기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트렌드를 읽으라는 거죠. 트렌드를 읽어서 그 트렌드를 읽어내야 자기의 수익률이 높게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예전에 방송을 했지만 그게 어딥니까? 흑석동. 흑석동의 그 아쿠르 리버파크인가요? 그 흑석 뉴타운에 그게 얼마 올라갔습니까? 분양가가 7억이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뭐 한 19억까지 갔었죠. 그러면 12억의 차익이 났겠죠. 물론 그거 분양할 때도 분양 경쟁률이 뛰어났죠. 높았죠. 그렇지만 그게 분양권이 처음에 팔릴 때는 한 뭐 비싸게 줘도 2억이면 샀습니다. 2억이면 9억이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9억에 사서 지금 10억을 번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대세를 읽을 수 있었다면, 자, 그런 거 두 개만 사면 끝난 거죠, 게임이. 자, 그만큼 그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 시장의 트렌드는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가 급속도로 확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떤 그 정체된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곽의 신도시보다는 그 도심의 핵심 주거지의 신축이 떴던 거죠. 자, 그게 이제 문제는 그 시장만이 안 그렇다는 거죠. 그 시장만이. 지방광역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방광역시에서도 이런 대구 같은 도시에서도 핵심 입지, 이 범어동, 수성구 이런 신도시 바깥에 있는 가격들이 다 뜨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핵심 입지, 범어동 이런 입지에 그 핵심 그 재개발, 재건축, 신축이 떴다는 거죠. 그런 트렌드를 2015년, 13년 반등할 때, 13년, 14년, 15년 반등할 때 그걸 읽을 줄 알았어야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겠죠. 자, 쉽지는 않으니까 역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사람들의 선호하는 지역, 선호하는 아파트 스타일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그 트렌드를 잡아내고 그 트렌드대로 투자에 들어가면 시장의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목표를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한기를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하고 한기를 봐야 된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여러 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중급 투자자 또는 강의를 하는 어떤 강사들조차도 전문가들조차도 좀 어떻게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뚜렷한 목표. 자,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뚜렷한 목표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신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뚜렷한 목표가 안 돼 있다는 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는 거죠. 무작정 투자를 하고 자, 얼마를 벌지 모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자본은 5억, 10억, 15억, 20억 그거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양은 100억 이상짜리를 공부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5억, 10억 정도인데 최대로 했을 때 약간 좀 부채까지 만들어가지고 빚을 내서 투자해도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인데 그 공부하는 양과 어떤 그 범위 그리고 어떤 지역에 대한 범위 100억짜리를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단기간에 그 1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한 몇 년 안에 몇 배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거죠. 자, 그것은 잘못된 공부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주식은 그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0억어치 주식을 샀는데 말 그대로 100배 나는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10배 나는 주식도 있고 자, 그것은 이제 주식은 그런 폭등주라는 게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값이 2배 오른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올라도 강남이 2배밖에 더 올랐습니까? 그 2배 올라도 지금 난리가 난 건데 3배, 4배 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해서 들어가서 그 2배 되는 기간조차도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5년, 6년이 걸렸습니다. 강남도 5년, 6년이 걸려서 2배가 된 겁니다. 자, 그만큼 그렇게 긴 기간을 통해서 2배의 수익이 되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것도 강남을 샀을 때.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역을 일단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지역을.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너무 많이 떴다. 그럼 서울시장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서울시장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선 수익률이 안 난다. 그러면 지방시장만 보면 되는 거고, 지방시장도 자기가 집중적으로 한두 군데 아니면 두세 군데 흐름을 탈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집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가장 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번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청주에 가서 분양권 사고, 전주에 가서 분양권 사고, 원주가 좋대더라? 그럼 원주에 가서 또 분양권 사고. 자, 그렇게 단타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소액을 먹기 위해서 단타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울산에 가서 또 사고, 또 수원이 뜬다더라? 그러면 또 거기가 또 팔고 또 수원으로 가고. 자, 이런 방법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단타를 쳐가지고 세금 내고, 그리고 뭐 거기서 뭐 많이 먹고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몇 개월 투자해서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취득세가 4%로 또 올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지역을 파라는 겁니다. 한 종목을 파고 한 지역을 파서 거기서 뽕빠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돈이 마치 10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투자 스타일로 한다는 겁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전주에도 하나 분양권 사고, 청주에도 하나 사고, 부산에도 하나 사고, 수원에도 하나 사고, 울산에도 하나 사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100억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겠죠. 100억 가지고 또 이렇게 짜잘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건물 하나 제대로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몇십 프로 수익 내면 뭐 30%만 수익 내도 130억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 내가 가진 자산만큼 지역도 좁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좁힌 지역에서 남이 못 보는 거, 남이 못 보는 거, 남이 못 보는 세계, 남이 못 보는 디테일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찾아내고 아파트를 찾아내고 그리고 저점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범위가 넓혀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그래서 어디 지역 전문가다 하면 뭐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전문가는 찾아가서 들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거기엔 투자 대상에 빠졌다면 그 지역은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한 종목을 한 지역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거기서 뽕빠를 내면 다른 지역 가서도 똑같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제대로 수익도 못 내는데 그 다른 지역 간다고 수익이 나겠냐 이거죠.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수익률이 작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좀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강사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또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1년 뒤엔 이번에는 대전이 떴다. 자, 여기 다음엔 어디야? 자, 대전이야. 다음엔 울산이야. 다음엔 청주야. 다음엔 전주야. 자, 그렇게 그분들은 던져주죠. 떡밥을. 자, 그렇게 쫓아가시면 힘만 빠지고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서 짜잘한 돈은 벌 수 있죠. 짜잘한 돈은 벌 수 있으나 큰 수익을 못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들한테 휘둘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강사들한테. 그리고 제가 아는 강사들은 다 그런 강사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몇몇 우수한 강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와 똑같은 얘기. 한 지역에서 자기의 자산의 규모에 맞게 한 지역에서 뽕빠를 내라는 겁니다. 뽕빠를 내서 그 지역에서 내가 5억을 가졌으면 5억을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5억을 먹고 나오면 세금 제하고 한 3억을 먹던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실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한 3년 동안에 한 5억을 가지고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은 1억을 버는 실력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벌겠죠. 그 이상 자기 실력보다 더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실력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니까 예를 들어서 제 자본에 거의 제가
5년에 내 자본의 2배는 올릴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제 자본의 2배를 만들려면 3년, 5년이 걸립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실력에 맞게, 자기 실력이 3년 안에 나는 내 자본의 수익률이 30%야. 그러면 그 정도에 맞게끔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서 막 실력은 중급밖에 안 되는데 투자하는 패턴은 고급 수준의 패턴으로 투자한다. 자,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서 실력을 올리고 같이 수익률도 올리고 그리고 목표도 올려가야 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자산을 높이는 것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몇 년 안에 얼마를 번다. 목표를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가지시고 하시고 그리고 지역의 범위를 넓히시면 안 됩니다. 저기가 저평가된 지역이야 하면 그 지역을 파고드셔야 됩니다. 파고들어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수익률을 마음껏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5억의 자본을 가졌다. 그럼 5억에서 10억 되고 10억을 가졌다. 그럼 10억에서 20억 되고 20억에서 40억 되고 자, 그렇게 자산을 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강의장에 가보면 그야말로 그냥 100억대의 투자 방법과 그 무분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지역 공부를 하시겠고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서 그곳을 파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의 목표를 정하라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수익률을 정해서 그것에 맞게 어떤 공부의 양을 정하고 공부할 지역을 한정되게 정하고 그 지역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서 그 지역에 최고의 그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앞으로 많이 가치가 오를 종목을 잡아서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많은 더 자본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자산은 점점 늘어가고 자신의 실력도 점점 늘어가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이 쌓이고 자신의 내공이 쌓이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어느 때든지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자,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여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무리한 투자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자산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늘어갈지 자신의 그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